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의 억망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 안팎에서는 이 문제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결의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그 앱스타인이 누구며 또 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앱스타인은 미국에서 네. 금융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는 2000년 전으로 해서 갖고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가지고 성착취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네. 체포돼서 복역 중에 네. 2019년 8월에 교도소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복역하기 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앤드류 왕자 등 하여튼 뭐 미국 안팎의 저명한 사람들과 교류하던 미국 사교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앱스타인이 죽고 나니까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그의 미성년자 성착취 파티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권력자와 부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앱스타인을 죽였다라는 이런 음모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파 진영,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마가 진영 네, 내에서 이런 음모론이 더 극성스럽게 제기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른바 그 앱스타인 파일, 즉 앱스타인 범죄에 가담했던 고객 리스트가 예. 존재한다는 건 마가 진영의 하나의 신념 같은 게 됐죠. 그렇군요. 트럼프 역시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2020년 8월 폭스뉴스의 터커 컬슨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이 살해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물론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또 그는 2024년 6월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 공개하겠다고 즉답했습니다. 네. 9월에는 우파 인사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갖고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하겠다. 앱스타인 건에 대해서는 공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불을 질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거의 파일이 있다고 뭐 기정사실을 한 거네요. 스스로 그렇게 네, 말을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측근들도 그렇게 공개하라고 했다면서요. 측근들이 한술 더 떴죠.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니까 예. 그 측근들이 더 나서 가지고 공개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팸 본디는 지난 2월 21일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대한 질문에서 지금 검토하려고 내 책상 위에 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다. 내가 검토 네네. 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5월 27일에는 지난 5월 27일에는 앱스타인이 아동과 함께 있고 아동 포르노 관련한 수천 건의 비디오들이 있다. 희생자도 수백 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난 7월 7일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는 앱스타인이 자살로 죽었다는 것을 반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을 기소할 고객 명부라는 것도 없고 또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자료 공개는 없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앱스타인 타살과 앱스타인 파일 존재를 믿은 마가 진영 네네. 내에서 불만과 반발이 터져 나왔고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또 이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기들이 예. 원래 공약했고 지지층들도 네. 원하는 건데 이게 안 하게 된 이유는 법무부가 밝힌 대로 그동안의 음모론을 충족할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파일이 존재했다고 한 게 사실은 아닌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예. 뭐 두고 봐야 되고 네, 또 네, 네.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러니까 극우 진영 내에서는 네. 트럼프와 그 강요들도 앱스타인 사건의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하는 연관되어 거고. 있다. 어쨌든 예. 간에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FBI죠. 연방수사국 국장, 댄 본지노 FBI 부국장 등은 네. 앱스타인 파일 존재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이고 공개를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네, 예.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요. 결정을 내린 주도적인 인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막상 자료 공개를 검토해 보니까는 새로운 것이 없고 기존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피해자들, 희생자들의 피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본디 법무장관 등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 2월부터 앱스타인 자료 공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방수사국이 FBI가 3월 말부터는 1,000명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네. 수주 동안 야근을 하면서 휴일도 없이 10만 페이지 되는 분량의 앱스타인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공개할 것이 있는가 작업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등 유명 인사가 이름이 언급된 자료가 있으면 즉각 보고해라. 예.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는 피해자들의 자세한 피해 사항을 적은 것들이어서 연방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들이라서 공개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법무부가 불법적인 비행 혐의에 연루된 추가적인 3자를 드러낼 미공개 증거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마가 진영이 원하는 내용은 없고 예. 트럼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부담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렌치 부장관, 파텔 연방수사국장 등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네. 자료들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몇 차례 거론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해요.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어요. 물론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자료에서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앱스타인 범죄에 가담했다는 그렇죠. 것은 아닙니다. 예. 앱스타인이 수많은 인사와 교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름이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트럼프 이름이 등장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건 별 내용도 없는데 트럼프 이름만 등장하면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군요. 근데 진짜 뭐 트럼프와는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로 활약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예. 앱스타인과 교류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미국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들이었으니까요. 특히 두 사람은 플로리다 팜비치에 저택과 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팜비치에서 이웃관계였었죠. 네. 트럼프는 마라로고 자책 등에서 파티 등을 행사를 하면서 앱스타인과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네. 1992년 MBC 방송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트럼프가 앱스타인이 주최한 파티에서 농담을 떠들면 장면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부부, 지금 트럼프와 멜라니아 그리고 네. 앱스타인과 그의 연인은 길레인 맥스웰들이 함께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예. 1993년 맨하탄 트럼프 타워에서 앱스타인이 한 모델을 데리고 갔는데 예. 파티가 열려서 그 모델이 트럼프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이런 폭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 앱스타인의 50회 생일 때에는 트럼프는 축하 생일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가 상당히 외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지난 17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편지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2004년 말 팜비치 바닷가에 한 저택이 있었는데 이 저택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때를 전후해서 트럼프는 이 앱스타인이 자신의 딸한테까지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관계를 끊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 직후인 2005년 앱스타인은 자신의 파티에 유인했던 소녀 14살 소녀의 어머니가 고소를 함에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도 끝장이 난 거죠. 예. 어쨌든 트럼프의 비판적인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네네. 트럼프가 앱스타인과 자주 어울리긴 했는데 친하긴 했으나. 뭐 그가 성범죄에 연루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그렇군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 진영이 이걸 반발을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러면 다른 민주당 진영 사람들에게 많이 연루됐을 거라고 트럼프가 주장해 공개하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걸 공개를 네.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로서는 취임 초기인데 지금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 네네. 이 사건이 현재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이 상당히 이반하고 있습니다. 마가 진영은 옛날부터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이 이 앱스타인 사건을 은폐하고 있고 이 중앙정보국이나 연방수사국 같은 국가 내에서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딥스테이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딥스테이트들이 이 앱스타인 파일 은폐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와 그 강요들마저도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의회에서 트럼프를 가장 열렬히 지지해왔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있는데 예. 이 사람조차도 야 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을 넘은 것이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정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마가 진영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분열이 돼갖고서 한 7, 8개의 입장을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폴리티코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트럼프나 본디 법무부 장관 등 이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 앱스타인 음모론은 틀렸으니 이제 그만 끝내자. 도란을 끝내자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네. 백악관 전략 수석을 했던 마가 진영의 이론가이죠. 스티브 배넌 등은 이 딥스테이트들이 트럼프까지 발목을 잡고서 방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터커 컬슨이라고 폭스뉴스의 폭스 방송 유명한 방송인이죠.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네. 이 터커 컬슨은 앱스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자산이었다. 즉 공작원이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 루머 등 극우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디 장관이 트럼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고 제이디 벤스, 댄 번지노 연방수석 부국장 등은 이제 우물쭈물해서 입장을 표명 안 하면서 침묵하고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일론 머스크는 네. 공개적으로 파일이 있다 확실히 그리고 맞아요.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공개적인 얘기 주장을 나왔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마가 진영이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함에 따라서 네. 2026년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 위태롭다. 앞서 말했던 그 마가 진영의 이론가 스티브 배너는 네. 마가 진영에서 지지층이 10%만 이탈한다고 해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을 한 40석을 잃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무부가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었는데요. 예. 백약이 좀 무효인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공개 안 하겠다는 결정이 나고 나서 자기 SNS에 이제 앱스타인 사건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네. 민주당이 사기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발표했는데 누구도 기대하면 듣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무부가 앱스타인이 자살했다. 그 자살에 죽었다는 교도소 내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자세히 보니까는 네. 3분 분량이 누락이 돼 있던 게 드러났어요. 동영상에. 그러니까 의혹만 더 커진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7일에 앱스타인 50회 생일 때 너가 축하 편지 보낸 걸 공개하니까 여기 격분해가지고 100억 달러 소송을 낸 동시에 그 연방법원에서 있었던 앱스타인의 대배심 증언들 공개하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관련 법원은 그 공개하면 안 된다. 피해자들의 피해만 더 가지면 보호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무산이 된 거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다른 음모론으로 이 앱스타인 음모론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예. 한 음모론의 대상이었던 이제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에 관한 FBI 수사 자료를 공개했고 네. 공개하는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자신도 출마했었죠. 그때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했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반역죄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 여론은 좀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 지난 21일 발표됐던 CBS 유거브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화당 지지층의 83%, 총 미국인의 90%가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네요. 하는 거죠. 예. 네. 그 앱스타인의 아까 연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람이 또 공범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죠. 이 예. 길레인 맥스웰이라고 영국 네. 부호의 딸인데 네. 같이 연인이자 그리고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위해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지금 그렇군요.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문제 자꾸 커지니까 예. 미 법무부의 토드 블렌치 부장관이 25일 날 이 복역 중인 맥스웰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블렌치 부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알게 된 추가 정보를 밝히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맥스웰의 변호사는 사건 관련자 100명을 물어봤는데 진실되고 충분히 답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 네. 이름이 마커스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자신이 사면할 권한을 가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올바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 표명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맥스웰이 트럼프가 원하는 발언을 쪽에 발언을 해주고 네. 사면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근데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에게는 좀 양날의 칼 같은 그렇죠.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맥스웰과 면담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마가 진영의 불만은 더 고조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새로운 것이 나와서 사면을 해준다면 맥스웰 사면을 해준다면 니들이 예. 이걸 갖고서 서로 뭐 바꿔먹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면을 그럼요. 조건으로 예. 이런 걸 끌어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논란 앱스타인 논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당히 고비입니다. 네. 하원에서는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이 추진됐었는데 이걸 막으려고 마이크 존스 의장이 여름 휴회를 빨리 해버렸어요. 근데 예. 오늘인가 내일쯤 아마 의회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토마스 메시 의원과 민주당의 로 카니 의원이 초당적으로 파일 공개 결의안을 내놨고 이게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만약 이게 채택이 되면 문제가 좀 커지겠죠. 현재 하원은 4석이 공석인 가운데 219대 212, 상원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데 이 파일이 공개되고 이렇게 시끄러워진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내년 11월 열린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취임 6개월도 안 됐는데 지지층 이반이 시작되고 그럼 중간선거는 원래부터 여당이 불리했었는데 더 불리하게 되겠죠. 트럼프 상당히 음모론을 좋아했었는데 음모론으로 이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앱스타인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결의 정익일 선임 기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